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가 반페미니즘, 반젠더 여기에 대해서 비판 목소리를 높인 지가 벌써 한 7, 8년 되는데 이제 차츰차츰 너무나 많은 우군이 늘어나고 있어서 참 기쁩니다. 예, 차별금지법은 곧 다문화주의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의 끝판왕이 뭐냐? 다문화주의입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인종, 종교, 사상, 출신국가, 출신민족, 그리고 성정체성에 대한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문화주의로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상황이 굉장히 좀 우려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110대 국정과제 48번째에 다문화 가족 지원 및 이주민 인권 보호 강화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보수 정권인 이 윤석열 정부에서 다문화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국정과제로 삼을 수 있는가? 제가 굉장히 비판을 했던 그런 건데 지금 앞으로 더 두고 봐야겠지만은 이미 노무현 정부 때부터 다문화주의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미. 그리고 이것을 여성가족부에서 주도적으로 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월달에 취임을 하고 난 이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민청을 설립하겠다. 지금 우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시설은 다 기관들이 다 있는데 따로 또 이민청을 설립하겠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에 다문화 가족 지원 이주민 인권 보호 강화를 내세운다는 거, 이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동훈 장관이 이민청 설립을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최근에는 조금 후퇴를 했어요. 최근에는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라고 했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이제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이민청 설립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어느 당이 가장 많이 반겼을까요? 바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총 3차례 이민청 설립을 제안한다 라는 토론회를 3차례 개최했어요. 너무나 놀라웠어요. 어떻게 자기들끼리 다 3차례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아무 관심도 없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때는 이때다, 기회가 왔다, 물 들을 때 노젓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토론을 하고 세미나를 했나? 크게 4가지더라고요. 이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토론회를 했냐면은 첫 번째, 합리적 난민 정책. 두 번째, 국가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외국 인력 정책. 세 번째가 결혼 이민자 자녀에 대한 미래지향적 사회 통합. 네 번째가 외국인 이민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자. 참 말은 그럴듯합니다. 말은 비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지역 균형 발전을 하는데 외국 인력이 효과적으로 이게 됩니까? 이게 전부 모순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외국인 이민 정책에 대해서 토론이나 공론화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이게 미래지향적인 사회 통합입니까? 사회 통합이고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은 기획은 귀걸이, 코획은 코걸이가 사회 통합이 아니거든요. 우리 국민들 대다수 이게 전혀 공론화하지 않고 이민청이나 다문화주의나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공론화도 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국회에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권력으로 이것을 막 추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이 이민청 설립 제안에 대해서 더 적극적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유럽은요, 다문화주의는 실패했다고 선언을 벌써 했어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몰라요. 다문화주의가 뭔지, 왜 우리는 전혀 공론화를 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전혀 학습이 없었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5%에 해당하는 1민족 국가예요. 이게 좋고 나쁘고 떠나서 우리 민족은 그런 특성과 특질과 그런 동질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세계 시민, 뭡니까, 다양성 존중, 인권이 꽃피는 아름다운 세상, 편견과 차별 없애기.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다문화주의를 비판하면 뭐라 그럽니까? 저 성차별주의자, 인종차별주의자, 동성애 혐오자, 이런 식으로 낙인을 딱딱 찍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좌익의 집단 이데올로기이고 좌익의 집단주의이고 집단 전체주의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다문화 가족 지원이 얼마나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예요. 자국민 역차별이 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다문화 가족 지원 예산이 총 얼마인지 아세요? 1년에? 2021년도에 6천억 가량 됩니다. 이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쳐서 거의 6천억 가까이 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민청을 설립을 하고 다문화주의를 받아들이고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편견과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이것을 했을 때 예산이 쭉쭉 빵빵 늘어나겠죠. 이게 이러다가는 1조도 갑니다. 1조. 우리의 혈세로 우리가 외국인, 지금 난민, 이민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왜? 그리고 여러분들 다문화주의의 이 구성이 어떻게 된 50%가 중국인, 중국 동포를 포함한 중국인이에요. 50%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 안산 이런 데 가면은 다문화 어린이가 100%가량 되는 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말 우리나라의 동화가 되었을까요? 절대 동화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을 벌면 그만이에요. 경제적 이민자입니다. 좋은 말로 말해서 돈 벌러 와서 돈 벌러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본질 동화를 펼 수 있나요? 이게 유럽에는 동화주의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메르켈 다 우리가 다문화주의 실패했다. 우리는 지금 물에 빠져서 익사하는 중이다라는 정도로 다문화주의가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그 무분별하게 이민 난민을 받아들이면서 여성들을 향한 성폭행 강간이 얼마나 빈번하고 우리나라도 최근에 그런 일이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유럽의 그 다문화주의를 무분별하게 수용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이미 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탈리아의 여자 총리가 이번에 당선되었어요. 뭐라 그랬어요? 반이민 반난민 정책을 들고 나오니까 뭐라 그래? 극우라고 그래. 극우.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까? 우리가 이민 문제, 난민 문제에 비판적인 말을 제시하면 그냥 극우라는 거예요. 그 이탈리아의 멜로니 그 여성 총리가 그냥 극우예요. 우리나라는.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의 그 대한 국민정당인가 거기도 그 여성 이런 거 기억이 안 나는데 다 그냥 극우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냥 이 무분별한 프랑스의 난민 이민 정책을 비판하는 것 뿐이에요. 그 나머지는 그냥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극우라고 낙인을 찍습니다. 어쩌면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도 극우라는 낙인을 당연히 찍겠죠. 우리는 극우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정치인들과 얘기를 해보면은 저출산이 답은 이민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어떻게 그게 공식이 됩니까? 어떻게 저출산이 답이 이민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의 어린이가 필요하지 대한민국에는 베트남 어린이, 중국 어린이가 필요치 않습니다.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해결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저출산이 심각한가? 이것이 페미니즘이란 남녀를 찢어 발기고 남녀를 갈라치게 하고 가족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하기 때문에 지금 저출산에 다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핵심이지 어떻게 이민이 답이 됩니까? 정말 정치인들 정신 좀 차리세요. 정말. 네? 몰라도 정말 모르면 가만히 놔있지.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의 어린이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면 우리끼리 해결을 하고 그 문제점을 찾아나가고 그렇게 하면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냥 꼴피라면 뭐 이민을 받아들여야 된다. 여러분 지금 그것은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국가가 위기적인 복합 위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민척이나 다문화주의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지금 그 여가부에서 다문화 감수성 교육을 또 막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것도 다 젠더리즘과 연관이 다 되어 있다는 거 아시고 우리가 지금 점점 깨어나고 있습니다. 서구는 이미 보수주의가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영국의 보수당에서 이번에 여자 수상이 나왔잖아요.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헝가리 제가 좋아하는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이번에 여성 대통령을 임명을 했어요. 그 여성 대통령은 가족의 가치를 가장 먼저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헝가리가 출산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이 왜 이렇게 엉망이 되었고 왜 유럽 문명이 이렇게 몰락했는가? 그것은 바로 기독교 복음 메시지가 부족하고 기독교 정신이 기독교 문명이 몰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